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나눠서 5갈래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인정됐고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이유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이 회의에 참석은 못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 그리고 태도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 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뒤 회의를 열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에 관해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 그리고 증거 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하는 범죄를 벌였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법정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반응 어땠는지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평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수영보도가 적힌 명찰을 달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단이 일어나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를 했고요. 재판부에 인사를 한 뒤 피고인석에 제일 앞줄에 앉아 선고를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진행 도중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눈을 질끈 감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설시가 이어지자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5년이 선고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얼굴이 붉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재판부에도 인사를 한 뒤 퇴정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저희 YTN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 재판 선고 끝난 뒤에 바로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며 통치행위를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급하게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에 선고 일자를 잡기도 했다면서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됐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취재해봤습니다. 네, 특검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저희 YTN 취재진이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징역 5년 형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중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은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은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온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 의결권 침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재판이 다른 경호처 간부나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본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오늘 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이 판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선고를 앞둔 내란 혐의 재판 결과를 일정 부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중요 전제 사실들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일단 개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재판 과정에서 이 체포 방해 혐의 관련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해 왔었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수처에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이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인 만큼 더욱더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오늘도 지난 12.3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게 지나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5년이 내려졌는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앞으로도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